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오랜만에 팍스경제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볼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역시나 강의까지 조금 곁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답답함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봤겠지만 저는 12년 동안 지금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약간 쓴소리를 한다 해서 호랑이 선생님 또는 문초리 이런 식으로 불려왔는데요. 이제 요즘엔 좀 화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조금 힘들고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요즘 고점에 잡으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점 매매하지 말라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전문가다라고 설명해 드리냐면은 저는 음봉 매매 전문가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다들 알다시피 음봉 매매 하니까 반대쪽은 양봉 매매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텐데요. 저는 밑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를 주로 합니다. 우리 양봉 매매는 보통은 비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파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매매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잘못 잡으시면은 고점에 잡아서 크게 물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매매를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알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바닥이 어딘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지수가 빠지고 있고 종목이 좀 밀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종목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인 이번 주 어느덧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국에서는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졌고요. 여기에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은 가격 급락까지 이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미국발 한파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5천선을 내주면서 출발했고요. 또 양시장 전반에 파란불이 짙게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은 금요일이 재현될지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2.34% 하락하면서 5,04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4.5%까지 하락하면서 이 하락 출발을 겪었는데요. 현재는 27.24포인트 하락하면서 1,081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수급의 충돌의 정점이었죠. 5조 원을 팔아낸 외인과 6조 원을 사들인 개인이었습니다. 이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8천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인 2조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홀로 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388억 원, 730억 원 저가 매수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유진로봇입니다. 유진로봇은 삼성 자산운용이 유진로봇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영향을 받았는데요. 장 초반 19%까지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삼성 계열 자금 유입이라는 상징성에 시장은 관심이 모였고요. 또 향후 추가 지분 확대 여부와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 형성되면서 현재 13% 상승하면서 3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이마트입니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새벽 배송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오늘 16%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음전하면서 1.45% 빠지면서 10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배송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온라인 배송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또 오프라인 점포가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현재 21% 급등하면서 34,8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 X 관련 기대감이 장중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에 IPO를 앞두고 주요 지수 조기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와 공급 계약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 핵심 소재 공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살펴봤는데요.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 주챔 업앤다운에서는 종목 상담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은 02-2638-3985로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3989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에 팍스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민지였습니다. 자, 시장 잘 보셨죠? 오늘 시장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 개인 방송이라던가 여기서는 이제 강의도 좀 많이 해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현상을 이해를 하고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어쨌든 내 계좌를 불려나가는데 또는 방어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요즘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빠졌다가 하는데 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다가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가? 요걸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수가 아래쪽에서부터 보신다면은 꽤나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부터 해서 보면은 2000포인트에서부터 5300포인트까지 엄청나게 안 쉬고 올라왔다라고 할 만한 장세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상승장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과열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데 점점 재밌게 놀다 보면 과열되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좀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도 막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가 이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 요 고점 라인대에서는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고층에 올라갔을 때 우리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위해서 조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코스피가 5천을 찍었는데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될까?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5천을 넘기는 그 순간에 매도는 해야 되겠는데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주 조그마한 악재 또는 아주 조그마한 혼란 속에서 매도를 진행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매도세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바라보게 되냐면요. 매도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야,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우리가 수익 중이었던 사람들이 내가 수익이 이만큼 올라와 있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수익을 뭐 한 1000만 원 벌었을 텐데 거기서 밀려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팔려고 하니까는 한 800만 원밖에 못 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좋게 생각한다면
1,000만 원 버는 거나 800만 원 버는 거나 결국 돈을 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200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바심이 나게 되고 조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나오고요. 반대로 또 여기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사긴 사야 되는데 야 이거 5,000포인트까지 날아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못 따라잡겠다 했던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매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 내가 샀던 경험. 야 내가 이때 2,000포인트 때 요때 100만 원밖에 안 샀는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더라. 야 내가 저때 1,000만 원 샀다면 저때 5,000만 원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조정이 들어갈 때 큰 돈을 실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심리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매도가 엄청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하면서 따라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약간 반등이 좀 나가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반등이 좀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따라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올 때 지금이 매수가 맞았구나, 지금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즘 시기에 투자자들이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빚을 냅다 질러버리고 야 레버리지 몰빵 이런 단어들이 요즘은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약간 신용 미수를 써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자금들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암덩어리와 같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함정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그렇고요. 지난 저번에 떨어졌었던 월요일의 조정장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조정이 들어간다. 단순 조정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왜 조정이 깊어질까? 반대매매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반대매매라 하면요. 결국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내 담보가 있을 거잖아요. 담보가 예를 들어서 10%, 20% 설정해놓고 나머지는 빚으로 투자를 했다. 내가 1,000만 원 투자 중에서 1,000만 원 중에서 내가 지금 200만 원은 내 돈인데 800만 원 정도로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용미수를 들어와가지고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20%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1,000만 원에 20%니까 200만 원이 손실중으로 찍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만 원밖에 없었죠, 내 돈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800은 전부 다 빚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럽니다. 너 지금 팔면은 빚밖에 안 남잖아. 그리고 너 800만 원 받고 나면 너 돈 다 날렸어. 그러니까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돈을 넣으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매매. 주식을 전부 다 하한가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하한가 때려받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는, 내려가게 되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에 B2가 31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서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내용들, B2 이런 심리적인 내용들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포모 증후군이 뭐냐? Fear of missing out. 나만 놔두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놔두고 간다. 야, 나 놓고 지금 주식이 올라간다. 나는 지금 주식 안 샀는데 지금 사야 되나? 나만 소외될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발생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런 증후군이 발생되는 이유가 대형주만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지수가 막 3%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150개밖에 안 되고 하락하는 종목은 6, 700개밖에 안 되나 6, 700개, 100개씩이나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오늘도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를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종목은 130개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770개. 이게 조정의 전형적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지수가 3%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130개, 하락하는 종목이 700개가 넘는 시장이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가는 놈만 가고 가지 않는 놈들은 안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 투자자들이 가는 놈을 갖고 있느냐? 아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우리가 전재산이라든지 큰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나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뭐 조선주들 이런 것들 다 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들 그리고 약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023년에 급등이 나왔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물려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한때 급등 나왔던 종목들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안 가는데 오히려 갈론만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나만 소외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왔다. 좋습니다. 나만 소외가 됐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내 걸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수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 건 이렇게 밑에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면서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모 증후군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나만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내가 종목을 잘못 갖고 있구나. 이거 내가 잘못 갖고 있어서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저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어떻게 산다? 현금이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요거를 손절해버리고 이쪽으로 종목을 교체해버리면서 따라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가는 놈은 매도 물량이 자꾸 나오면서 더 안 가게 되고 매수 물량이 생기면서 또 가는 놈들은 더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매수 물량, 매도 물량 나오고 일반 개미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의 전략, 포모 뭐 증후군 좋습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요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리고 제가 좀 더 차트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싹 다 보면은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 뭐 검은 거 지저분한 건 배당락을 표현해놨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위쪽에 이렇게 우리가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16만 원, 17만 원 이 자리가 가장 최고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앞쪽에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손실 중이 아니라 수익 중이겠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수익 중인데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 겁니까? 상식적으로 원래는 못 팔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팔기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줄 섰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어제 짜장면을 먹었어요. 어제 짜장면 먹을 때 7,000원 주고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가서 짜장면 먹으려고 하니까 35,000원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그걸 드십니까? 아마 안 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요? 난 이걸 안 먹으랍니다. 다른 거 먹고 말지. 난 국밥을 먹으러 갈랍니다. 하는 형태의 다른 메뉴를 찾는다든지 더러워서 안 먹는다, 치사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피하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장을 사려고 했는데 정장 한 벌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오늘 사려고 하니까 26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야 260만 원이니까 빨리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올라갔지? 안 사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근데 포모 증후군이 발생이 되고 돈 욕심이 나고 내가 어제 봤던 게 오늘 더 올라갔어 이런 마음들이 겹쳐지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증권가에서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이래버리면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머 지금 안 사면 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고 포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로 가보면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상식적이라면 5만 원짜리가 16만 원 가게 되면 팔기 어려워야 되거든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물량들을 팔아내기가 매우 수월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사라고 해주지,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지금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도 온갖 커뮤니티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 같다, 저것만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배가 되다 보니까 매수를 달려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기가 정말 쉬워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여기 만약에 사가지고 주식이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주식 접으실 겁니까?
수익 냈으니까 난 이제 주식 접을래. 죽을 때까지 주식 안 할래. 돈 바로 빼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현금화했다면 또 다른 종목을 산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야 자꾸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형태의 매매를 하는, 제가 아까 말했던 양봉 매매를 많이 하신다고 친다면, 저는 무슨 매매한다고 했죠? 음봉 매매한다고 했죠. 음봉 매매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큰 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도 다 음봉 매매, 저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샀던 거를 비싸게 팔아먹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현대차도 밑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현대차.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또 좋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지금 조정시 매수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매수했던 사람들은 결국 올라왔을 때 팔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팔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라는 거죠. 다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증시가 올라왔는데 가는 놈만 갔고 안 가는 놈은 안 갔어요. 거기에 제가 비율로 따진다면은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는 약 한 200개, 내려가는 종목의 개수는 약 700개인 시장이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올라온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겠지만 안 올라온 종목들은 또 많이 내려와 있었겠지요. 그 말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팔고 나면은 어디로 간다?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번 장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2011년도, 2007년도, 2017년도, 2021년도에도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항상 대형주가 죽고 대형주는 사망합니다. 여러분들, 대형주는 죽어버리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현상을 이해했고,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막 심리적인 변화, 매수하려고 따라 붙는 사람,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싸게 산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또 싼 걸 사러 가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장세는 뭐냐 하면은 이런 대형주들 조정 들어가고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되겠죠. 대신에 중소형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차가 올라왔을 때 조정이 들어가고 있지만 넷마블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이거든요. 아니 왜 갈 때 못 가고 이렇게 지금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때 얘 혼자만 13% 급등이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급등 나왔던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날아가고 할 때는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다가 왜 시장 조정 들어가니까 급등이 나옵니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해질 거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도 지수가 조정 들어갈 때 지금 좀 빠지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1.4%대도 되게 준수하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지수가 더 이상 못 가고 있고 대형주들 밀리기 시작할 때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섹터들은요, 우리가 고르려고 한다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답답할 수준인 게, 내 돈은 없는데 종목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다면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 분할 매도를 하는 건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팔아버리는데 내가 오늘 다 팔았습니다. 내일 올라가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당연히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파는 건요, 웬만한 배짱과 웬만한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매도를 전부 다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분할 매도, 내가 절반을 판다든지 3분의 1을 판다든지 했을 때 더 올라가면 배가 덜 아픕니다. 사람의 심리가 정말 재밌는 게요, 내가 만약에 1000주, 10,000주를 갖고 있는데 오늘 한 주만 빼고 싹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주를 갖고 있는데 내일 주가가 올라가면요, 그 한 주 때문에 배가 좀 덜 아픕니다. 그게 정말 사람의 심리가 참 간사하고 교묘한 것 같거든요. 그 심리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다 팔아버리면 너무 미련이 남지만 분할 매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팔아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고 있는 건 분할 매도하지만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저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매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매수?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인 종목들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다 샀는데 내려가면은 정말 그거 멘탈이 힘듭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대형주는 매도하시는 게 좋고 저가 종목들은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형주는 매매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형주들도 매매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뭐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부터 모아가 보려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최고가 가장 비싼 자리부터 모아갑니까? 이왕이면 싼 자리부터 모아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걸 모아간다는 전략은 그렇게까지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근데 더 갈까 봐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 단타를 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단기 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아내는 형식으로 짧게 매매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그럼 단기 투자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나요? 하면은 손절을 잘해야 돼요. 저가 라인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차트에다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라인이 저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손절을 해버려야 되겠다라는 형식 또는 아래쪽으로 잡아가지고 나는 한 5%까지 견딜 수 있어. 나는 한 10%까지 견딜 수 있어 하는 식으로. 하지만 10%는 좀 무리입니다. 10% 손절은 단타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3% 내지 5% 내에서 손절한다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한번 노려보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내가 정말로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단기 투자를 할 거면 이런 차트를 보면서 저점을 잡아서 손절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칼같이 손절해버리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매매가 좀 좋을까요? 하면 당연히 음봉 매매, 내려와 있는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는 게 참 좋은데 제가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음봉매매 아닙니다. 지금은 살 타이밍 좀 놓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셀트리온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이제 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자리에서부터 좋은 겹이다. 사라. 이거 좋으니까 사라. 이거를 매수해가지고 모아가는 게 좋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더 사버려라. 진짜 좋은 겹이니까 더 사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지. 손절할 필요도 없다. 얼마나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위쪽으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상승을 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봉매매 관점으로 단타 관점으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저가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많은 분들께서 아모레퍼시픽을 이렇게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싸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거 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을 이렇게 사가지고 싸서 샀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싸기만 하지 별로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 사실 거면은 LG생활건강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을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지금은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싸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것도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떨어졌다고 무조건 쌉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졌다고 싸다? 그러면 우리 정육점 가보면요. 돼지 발톱이 있을 겁니다. 돼지 발톱을 이렇게 한 포대 담아서 뭐 1kg에 50원에 판다면 싸니까 여러분들이 돼지 발톱을 사오시겠습니까? 싸다고 아무거나 사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돈이 될 만한 기업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게 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시고 중소형주를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말했던 대형주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형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도 막 사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제 2월 달이고 3월 달이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2월, 3월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감사 보고서 시즌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 보고서에서 거절당하거나 한정당하거나 이러면요. 거래정지 당하거든요. 그럼 거래정지 당하거나 상폐 위기에 놓인다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소중한 자산이 묶여버리거나 정말 종이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중소형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중소형주의 정의를 한번 해드리면은 올라가 있는 대형주 말고 이런 대형주 말고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막 900조 넘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중소형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작은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을 사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모레퍼시픽도 시가총액이 8조짜리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정의하는 관점에서는 중소형주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0조, 40조 넘어가지만은 중소형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 있는 대형주가 아니라 내려가 있는 대형주를 사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감사보고서 시즌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항목이 뭐냐 하면요. 영업이익 아닙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감사보고서에서 뭐 거절당하거나 한정 안 뜨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요놈의 부채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 상대를 만난다거나 연애를 할 건데 네가 빚이 얼마니 했는데 난 빚이 한 40억 있어 이러면은 좀 뭔가 좀 불안하죠. 근데 벌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빚은 좀 달라지는 거겠지만 일단 빚이 많다 이러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40억이 빚인데 너 가진 돈은 얼마야? 한 3천만 원 있어. 이러면 어때요? 좀 불안한 게 더 커지겠죠. 그런 것처럼 자본은 얼마 없는데 부채만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정말 거절당한다거나 한정당한다거나 상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재무상으로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부채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리고 부채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한 건 아닌지 정도는 2월, 3월 달에는 조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돈을 잘 번다. 뭐 물론 돈 잘 벌면 좋지만 적어도 빚과 자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 조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가 매매를 하시되 내려와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되 사실 때는 한 번만 살펴보셔라. 내려와 있는 종목이 좋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안 좋아서 내려온 종목들도 많다 보니 그런 경우에서는 우량한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재물을 보면서 부채 정도만 체크하신다면은 아마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게 너무 난 잘 모르겠고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하면 시가총액 조 단위의 종목들 사세요. 1조 이상짜리들. 그런 종목들이 싸게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굉장히 많죠. 자동차 관련주가 올라오면서 반도체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돈이 돌기 시작을 했고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움직이고 있고 제약 바이오에서도 헬스케어 쪽으로도 막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AI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에서 또 AI가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I 카메라 이런 쪽으로 계속 돈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정 장세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태바 장세는 계속 올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오늘 조정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음봉매매, 제가 하고 있는 이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강연회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제가 노원에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상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렸던 것들을 내일 제가 또 많이 강의해 드릴 거니까 노원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원역에 있는 노원평생교육원 4층 1강의실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멘토님들 강의를 어디서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저희 강연 또 알차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멘토님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내 종목 전화해봤자 연결은 안 될 것 같고 시간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2-2638-3985번으로 전화 지금 계속 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많이들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넷마블 넷마블이고 매수가는 비중이요? 74,400원 17%예요. 74,400원이요? 네, 혹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진짜 오래돼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해서 이만큼 많이 낮춰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 다시 한번 해야 질문 될까요? 드립니다. 추가 네. 매수할 자금이 있으신가요? 네, 네, 있어요? 네, 일단 매수가 잘 낮췄습니다. 7만 원대면은 여기가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올라가려고 네. 하는데 맨날 두드려 맞고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네, 요런 자리들을 우리가 저항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항선이요. 저항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시는 못 올라가는 자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왜 아파트 사시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 보면은 우리 집에서는 바닥인데 만약 제가 5층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내한테는 바닥이지만 아래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천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개념. 여기가 못 넘어가고는 있는데 넘어가면 여기가 바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저항선이자 지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넘어가기만 하면은 잘 안 내려와요. 저 아래쪽으로는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우리가 레벨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돌파 매매라고도 이야기하고 돌파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넷마블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못 갈 때 제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차트 모양 정말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좀 요즘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냐면 흑자가 나고 있는데 흑자 수준이 그냥 한두 푼 흑자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1,000억 적자 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3,000억을 벌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벌죠, 그죠? 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도 그냥 유행 따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걸 몰라줘서 그렇지 알아주기만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인자 알아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그죠? 네, 근데 오늘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얘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뭐 엄청나게 시세 내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한번 주춤거리면서 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에이 지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려 내려갈 텐데 그럼 5만 원쯤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돌파 자리인 여기 7만 원 저항 자리에 내 매수가를 고정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 아래쪽으로 고정시켜 놔야 천장에 왔을 때 조금 매도하면서 수익이라도 챙기거나 또는 뭔가 조율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7만 원 매수가가 잘 낮추긴 했는데 더 낮춰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제 5만 원 정도 이하로 빠져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는 거 어떨까? 5만 원까지가 아니더라도 한 5만 2천 원쯤부터 해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서 비중을 한 30%대까지 늘렸으면 좋겠어요. 올해 게임 관련주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이번 정부에서 게임 관련 진흥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최근에 넥슨이 한번 뭔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넥슨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게임 관련 산업에 약간 부흥을 조금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신작 출시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면은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는 내가 반토막인데요, 내가 지금 손실이 얼마인데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올라갈 때 힘이 엄청 좋아요. 그냥 단순히 3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막 200%, 300%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군이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종목 그 변동도 약간은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하시면 좋겠고 5만 원, 2천 원 정도 이하 내려오면은 비중을 더 늘리자.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7만 원쯤 됐을 때 매도 관점으로 잡고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네. 추가 매수 없이 올라가도 7만 원 정도에 추가 매수 없이 매도. 가져가셔도 분명 7만 원 정도까지는 얘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까지 터치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날 못 팔면은 못 팔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7만 원에 네. 딱 고정시켜서 기다려버리는 것보다는 매수가를 낮추는 게 좋은데 현금이 없다? 그럼 그냥 가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금액이 불리하겠죠. 너무 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비중 커지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 네, 이 회사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이거든요. 네, 우리가 비중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한 비중 한 1% 정도 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1% 정도 실었을 때를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데 4조 9천억짜리라서 시청자님께서 490억 정도 넣는 거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뭐 5억대로 넣어도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에코프로고요. 네, 비중은 30%인데요. 매수가는요? 가격은 97,000원입니다. 잘 샀네요. 네, 근데 이걸 50% 샀다가 네, 20%는 20% 보고 팔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제가 네. 18만 원 왔을 때 네, 팔고 싶었는데 좀 참았거든요. 참지 말았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런 걸 왜 참아요? 근데 매번 팔고 싶은데 우리가 사고 싶은 건 참아야 되는데 매도는 예.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옳다라는 매도는요, 뭐냐면 수익 예. 중일 때 있죠. 예. 수익 중일 때는 팔면은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욕심은 남들은 좀 물려가지고 부려봤어요. 고생하고 있고 물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수익 봤다는데 부럽지 그게 뭐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익일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20%를 이미 그러니까 50% 비중에서 20% 이미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못 판 거는 덜 아쉬워도 괜찮긴 하다라는 전략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서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온 주가가 옆으로 가다가 빠져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물선을 그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하늘로 이렇게 공을 탁 던지면은 공도 어떻게 되냐면 포물선을 그리지 않을까요? 공이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쭉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포물선을 그린다라는 게 올라가려고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 그림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려고 포물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갈고리 형태를 그리면서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올라가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다고요? 내려가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보면서 얘가 올라갈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 매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원에 못 판 건 아쉬워도 지금 조금 분할 매도해서 또 수익 낸다면은 크게 손해보는 자리도 아니고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 부러워하지.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한 10% 정도 비중을 줄여가지고 20% 정도만 비중을 가져가자라는 거고요. 네. 2차 전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차 전지가 전기차 판매량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로봇 쪽에 지금 2차 전지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로봇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대신에 우상향하면서 논스톱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는 아니고 파닥파닥거리는 재료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파닥파닥거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를 잘하고 내려갈 때 또 사고 올라갈 때 매도 잘하고 내려갈 때 또 사고 하면 몇 번이고 수익 낼 수 있는 테마가 아마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도를 좀 하셨다가 내려가게 되면 9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계속 야금야금 벌어가는 거예요. 내 계좌 불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옛날에 선생님 뵌 적이 있거든요, 한번. 뵌 적이 있다고요? 예. 뭐 길 가다가요? 아니요, 강연회 할 때요. 아, 강연에서요. 예. 예. 근데 그때 실물이 좀 나왔나요?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아, 제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야. 요즘에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강연회 홍보 한번 해주세요. 강연회 오세요 한번 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강연회 오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강연회들 많이 오세요.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좋은 결과 많이 나와서 좋네요. 수익 많이 냈습니다.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진짜죠. 어쨌든 이렇게 수익 났다니까 그때 좋고요. 딱한번 이렇게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공부하라고 저가에 하셔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요 방식으로 계속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MW. KMW. 예. 16,300원. 16,300원이요? 예, 비중은 30%. 아, 뭐 일단 이것도 매수가가 괜찮습니다. 잘 샀어요. 그리고 지금 위쪽이 이것도 이제 아까 봤던 예. 넷마블하고 똑같은 건데 2만 원짜리가 저항 라인이에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딱 선이라 갖고 저항 라인이라 하는데 요걸 넘어가면은 잘 안 떨어지고 올라가 있는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기로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 모양을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위쪽에서 포물선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국그릇, 뭐 밥그릇 예.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움푹 예. 들어가 있는 웅덩이처럼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죠. 예.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 바닥이라고 불러요.
예. 원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바닥을 그린다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헤드앤숄더에 반대해갖고 역헤드앤숄더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 원형 바닥이다. 여기서 2만 원 뚫으면 그냥 더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원형 바닥 그림을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라서 그것도 우상향하고 있는 약간 뱀의 머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딱 들려고 할 때 사셔가지고 매수 타이밍 같은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만 원에 사셨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16,000원이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2만 원 뚫지 못하면 다시 내려가요. 아. 그러니까 예. 2만 원 뚫지 못하면 다시 내려가니까 내려갈 때는 16,000원보다는 이왕이면 예. 올라갈 종목 같아 보이거든요. 원형 바닥 그리면서. 예. 그럼 16,000원 들고 있는 것보다는 15,000원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요? 예. 그럼 15,000원 들고 있는 것보다 13,000원의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요? 예. 13,000원보다 9,000원의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내려갈 때 물리는 것이 아니라 팔았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이 훨씬 좋아요. 아,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나쁜 기업 아니고 나쁜 테마도 아니고 이 5G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6G 쪽 이야기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감안해 볼 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기는 참 힘든 기업입니다. 좀 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테마가 살아있다 보니까 단기, 중단기 관점에서 한 6개월 이내에서 매매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예. 홀딩하시면서 이렇게 내려갈 때 물리지 마시고 팔았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애경산업이고요. 애경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2,000원에 비중 한 10% 됩니다. 22,000원에 비중 10%요. 네. 더 사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걸 추가 매수 문의를 좀 하려고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아, 그런 거면 잘 전화하셨습니다. 이런 종목 추가하면서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뭐 지금과 상관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애경산업이 올라갈 만한 섹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네. 이제 뭐 우리가 애경산업이 올라갈 만한 종목입니까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시청자님께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내 계좌를 살 수 있냐 없냐, 이 종목 탈출할 수 있냐 없냐로만 본다면은 좀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얘가 팔고 있는 그 물건 중에서 AG20 땡 하고 S 있죠. 네, 예, 요 상품 뭔지 모르시죠, 그죠? 네, 네, AG22 요거 땡 돼 있는 거. 네. 예, 요거 이제 우리 홈쇼핑 잘 안 보시면 모릅니다, 이거. 이거 제가 샀거든요. 지금 얼굴 제가 화장했는데 저거 바르고 왔어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되게 많이 쓰이고 홈쇼핑 같은 거 좀 돌리다 보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좋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좀 많이 나 있습니다. 그거 많이 쓰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려 있는 거라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네이밍이 좀 있는, 좀 브랜드가 좀 가치가 좀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좀 이런 거 살 바에는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이 낫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라든가 뭐 상승 가치라든가 회사의 가치 이런 거는 솔직히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조금 딸리는 게 맞고 최근에도 적자가 좀 나기 시작을 해서 별로 안 좋은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이제 홍보한다고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는 괜찮은 자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면 비중을 내 매수하신 비중만큼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 여기 위에 샀던 금액만큼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요. 아마 15,500원 요 정도 선까지 빠지게 됩니다. 네.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시나요? 예, 예, 보고 있습니다. 15,500원 선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요. 반등 조금만 나와버리면 정고점까지만 올라와도 수익이에요, 바로. 네. 정고점까지가 17,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바로 수익이 나버리니까 큰 상승은 못하더라도 요만큼만 올라와주면 내가 탈출할 수 있게끔 내 매수가를 끌고 내려가자 이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치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좋은 상황까지 온 게 맞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000원 오늘 현재가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더 싸게 사면 참 좋긴 한데 그래도 괜히 더 싸게 이거 몇 푼 안 되는 거 좀 더 싸게 하려다가 타이밍 놓치는 게 좀 더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3,000원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하니까 전화 끊자 말자 뭐 추가 매수 좀 진행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도 상관없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거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에 채팅으로 지금 올려놓으신 분들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성우 하이텍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성우 하이텍을
6,150원에 지금 매수하셨다가 비중도 50%다라고 하셨는데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성우 하이텍 자리가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낮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던 6,150원 자리가 저가에 잘 잡으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굳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굳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더 사가지고 내 매수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남들은 낮추고 싶어 안 달랐는데 왜 올리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중으로만 충분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중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회사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괜찮은 기업이고 실적도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놨으니까 지금도 수익 중에 놓여진 거고 앞으로 더 수익 날 가능성,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포물선 이야기 좀 많이 하는데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단계들이 우리가 상승 초입부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 저 이야기 들었다 해서 욕심내서 더 사시면은 오히려 그건 좀 무리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강연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연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해결하셨지만은 주식하는 법을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고민들 안 하고 주식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가 드렸던 이 모든 정보들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시장 조정 크지 않으니까 잘 버티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